이런 것도 좀 출제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말 자체를 읽으면 유전자, 유전자 상호작용. 말이 어렵지 않아, 그치? 유전자, 유전자 상호작용.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몸에 병균이 들어와. 병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뭐 합니까? 그치? 우리 병균을 감지하지. 감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병균을 싸우려고 백혈구가 파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균을 막는 거잖아. 그게 유전자 상호작용이야. 병균이 들어오고 내 몸속에 있는 어떤 항체, 항원이 싸우는 거죠. 식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전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하겠지만은 두 개의 내용이 나와, 두 개. 식물에 있는 자기 유전자가 있고요. 병원체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병균의 유전차가 있고 식물의 유전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식물이 이 병균들을 이겨내느냐. 그리고 이겨내는 게 한 번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병에 감염이 될 때,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증상 없이 그냥 가버려. 그냥 1단계에서 이미 끝내버렸어. 왔는데 몸에 엄청나게 어떤 그 면역력이 뛰어나니까 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게 알았거든요. 2단계까지 온 거지. 1단계 넘어서가지고 몸에 감지해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그냥 박살 난 거야. 박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덤비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 싸우는 동안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땀이 빌빌 나오고 그냥 평생 겪어보지 못한 증상을 3일 동안 겪었단 말이죠. 그렇게 2단계 겪고 나서 이제 그 병균들이 이제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계속하면서 그 병이 낫지 않으면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죠. 이러다가 죽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유전자, 병균의 유전자, 식물의 유전자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 자체를 알고 있으면 되게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안 그러면은 벌써 읽기가 싫지. 얼마나 읽기 싫은 글이에요, 이런 글들이. 됐죠? 이제 기본 개념 알겠죠?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 그냥 심플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시를. 도적이 있어, 도둑이 있어, 도둑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있는 이제 집 주인이 있어, 집 주인.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요거를 이제 병원체를 합시다, 병원체. 병원체란 말이 있나? 병원체죠, 그쵸? 병원체. 병을 옮기는 그런 거, 바이러스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주인은 이제 집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자기 유전자를 표현해, 자기 유전자. 이건 병원체 유전자예요. 처음에 도둑이 배를 눌러, 배를. 그러면 이 주인이 첫 번째, 이상한 사람이니까 바로 신고해. 그럼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잡겠죠, 그쵸? 요것이 이제 1단계 끝낸 거야. 자, 1단계 끝낸 거 버린 거야.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 요것이 이제 도둑에 대한 첫 번째 1단계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2단계는 뭐냐면은 사람이 배를 누르지 않고 뭐 창문 또는 뭡니까, 여러분? 하여튼간 예상치 않게끔 뭐 담을 넘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주인이 신고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도둑질을 당하는데 뭘 했냐면은 여기다가 몰카를 설치했어. 몰카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해. CCTV. 그리고 자동으로 CCTV에 감지가 되면 이 사람이 주인이 보고 나서 경찰에 바로 그냥 신고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2단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점점 강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쓸 텐데 이 도둑들은, 이 병원체는 이거를 이 자기 유전자가 감지하는 겁니다. 1단계 감지, 2단계 감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 자, 1번 봅시다. 유전자 상호작용. 자, 쭉 나와서 결국은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해줄게. 이게 이거야. 식물과, 그 다음에 이거예요. 식물과 반대로 할까?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꿀게요. 특정 병원체와
그 다음에 식물. 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유전학적 방법상에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자 상호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를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R이에요. R. 자기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VR이 있어요. AVR. 특정 병원체에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저항성을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병원체 입장에서 볼 때, 한면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도 하였다. 제기됐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AVR과 R이 나와요. 플로어는 한 해살이 풀인 아마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자, 여기는 두 번째는 녹병균이라는 예를 든 거예요. 녹병균. 그리고 한 해살이 풀인 아마 중에서 아마를 지금 든 거예요.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다. 자,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는데 죽는데 이게 있는 식물을 아마는 산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는 병에 걸려 죽는 아마는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아마에 우성 유전자가 있는데요.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살아. 근데 열성 유전자는 죽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병 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 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교배해 봐야 했는데 얘랑 열성이랑 두 개를 교배해 봤는데 얘가 이겨요. 우성이야. 그 얘기예요.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우성 유전자, 요것이 이제 우성으로 본 거죠. 두 개, 그러니까 병 저항이 있는 애랑 없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우성인 걸로 나온 거예요. 이를 통해 플로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 됐죠? 이 병 저항성 유전자를 R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R이에요. 여러분, R. 다음으로 플로어는 녹병균의 돌연변을 일으켜요. 여기 돌연변이 일으켰더니 더 세지겠죠. 더 강해지는 거야. 그 아마가 병 저항성을 유지하는 데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병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마가 있단 말이야. 있는데 얘가 감염이 돼요. 얘가 감염이 돼버려. 이렇게 나왔어. 돌연변이가 되게 더 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집을 키운 거야. 몸집을 키웠단 말이야. 몸집을 키웠어. 그래서 녹병균이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 저항성이 무력화된 것이야. 플로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거야. 됐죠?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 얘한테 존재하는 거야. 뭐가 존재한다고? 병 저항성,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 그리고 이 유전자 이름을 AVR이라고 했어요. 됐죠? 이게 있는 거야. 이 AVR이 활성화돼가지고 돌연변이 속에서 얘네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AVR이 등장해가지고 R을 무력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3단락 봅시다. 별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얘가 이 강한 돌연변이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의 병 저항성 유전자 R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녹병균에도 R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AVR과 R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있어야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런지 봅시다. 아마나 녹병균들 중 하나로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녹병을 만난 아마는 그 녹병균에 감염돼 죽게 된다. 두 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호작용인 거야.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 반드시 도둑이 창문을 넣고 담을 넘어야지만 CCTV에 포착이 되면서 넘어가는 거잖아. 반드시 도둑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VR이에요. 이게 이제 R인 거야. 자, 녹병균의 진화적 가설을 보면 이는 이체 맞지 않는다.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 봐. 이게 맞지 않잖아. 왜냐면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지 살 수 있고 식물을 죽는 거잖아. 근데 왜 AVR이 이것이 있어야지만 얘가 식물을 이겨내냐 이거야. 그래서 보세요 한번.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 녹병사의서만이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 확인되었고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졌다. 자, 이게 지금 특징이에요. 봐봐.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면역이 세져가지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감지가 돼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감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몸속에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이 더 세워지는 거죠. 항체가 세워지는 거지. 자,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식물의 입장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얘가 살아야 돼. 이 입장을 보는 거죠. 동물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데 얘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야. 병원체 A발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침투하려고 존재하는 것인데,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하는 거지. 자, 인식하는 거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AVR이 활동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CCTV 역할을. 그러면서 식물이 진화했던 거야. 진화하면서 AVR이 보이면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길렀던 거지. 어렵지 않죠?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지그재그 이론이에요. 지그재그 이론이에요. 이게 재밌어. 이제 뭐 Z 이론인데요. 뒤에 그림 나옵니다. 뒤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어이씨, 그림 안 적었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Z를 눕혀놓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그재그 이론이에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 깔끔하게 이해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어떤 공격이 들어와. 그럼 여기서 그냥 대부분 끝나버려. 이게 이제 1단계죠. 그쵸? 자, 1단계에서 대부분이 끝나는데 1단계에서 이거를 무력화시키고 쭉 병원이 퍼지는 거야.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게 스무특강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고, 가로축이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병 저항성이야. 이쪽으로는. Y축은 병 저항성이야. 병 저항성이 막 높아지다가, 식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이때 이기면 되는데, 이때 이기지 못하고 져버려. 쭉 내려와 버려.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힘을 발휘해가지고 2단계에서 또 싸우는 거야. 싸워서 이까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2단계야. 그래서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유전자 뭐 이렇게 나오고요. 2단계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AVR이 활동합니다. 여기서 AVR 활동해. 여기서 AVR이 활동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감지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겨내는 거. 2단계,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이, 3단계 사이에 있는 것이 AVR 플러스 R의 반응이에요. 요것이 나와요. 이렇게. 뒤에 설명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식물은 침투에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하여 1차 방어체계. 1차 방어체계예요. 잠깐만, 왜 바로 이게 나왔지? 됐죠. 오케이, 이거부터 나오는 거지. 자,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식물의 병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댕글은 이 옆으로 누인 Z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설명한다.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하여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방어체계. 자, 1차라 합시다. 1단계가 아니네. 1차네. 1차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거야. 1차로 방어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독성 방어 물질에는 이때 이제 막 나오는 게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페놀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페놀계. 그 다음에 테르펜계.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방출되는 거야, 방출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봐. 커피의 카페인, 뭐 캡사이신, 우리가 매운 거 있잖아요. 다 이게 1차 방어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이 살려고 나는 거예요. 식물에서 살려고 내는 뭐 어떤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인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원래 목적은 이게 아니야. 식물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성된 것이야.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런 1차 방어체계 차단되는, 대부분 여기서 다 죽어버리는데, 이때 따라 식물 병 저항성을 높아지고 Z가 꼭지점을 이룬다. 이룬단 말이야. 이루면서 여기서 1차 방해를 뚫고 뭔가가 쭉 나타났어. 근데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 저항성이 낮아져 옆으로 쭉 두 번째 꼭지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꼭지점이에요. 이에 식물은 침투에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하여, 2차죠, 얘가. 인식하여
2차 저항성이에요. 더 강력한 2차 방어체를 가동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은 병원체 세포벽을 분해하는 각종 효소나 항생 물질은 파이토알렉실. 자, 여기 파이토알렉실 나오네요. 요때 나오는 게 파이토알렉실이에요. 2차 때는 파이토알렉실을 이거 식물이 내는 거죠. 파이토알렉실. 이게 뭔지 누가 알아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쭉 싸워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식물의 병 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놓인 Z 세 번째 옥점이 이렇게 된다. 병 저항성이 막 높아지는데 이걸 또 뚫으려고 막 올라가는 거야. 이 병원체가 올라오는 거야, 그치? 그때 일부 병원체, 이런 식물이 2차 방어체계만 뚫고 나온다고, 넘어간다고. 요것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다. 요때 뚫고, 2차 때 뚫는 게 얘란 말이야. 얘가 2차 때 뚫는 거야, 2차 때. 그리고 이 AVR 유전자가 식물의 병 저항성은 낮아서 네 번째 옥점 이러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뚫고 AVR이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2차 방어체를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의해 감염을 막기 위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3단계 나오는 게 바로 이때가 이제 R인 거야. R. 3차죠, 3차. 3차 방어체죠, 3차. 이때 AVR과 싸우려고 R이 나오는 거야. 됐죠? 식물에서 R이 나오는 거야. 이 병원체에서는 AVR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하고 나면은, 인식하고 나면은 더욱 빠르고 강한 방어체계를 활성화한다. 이것을 R 유전자 매개 면역 방어라고 한다. 자, 됐죠? R 유전자 매개 면역 방어라고 하는데, 나뭇잎에 노랗게 말라버린 점들은 이러한 방어적, 나뭇잎에 노랗게 말라버린 점들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러한 방어 작용으로 인해 병 저항성은 다시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쭉 높아진다고. 요때 AVR과 R이 활동하는 거예요. 언제? 2차와 3차 때. 이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식물의 방어 체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점점 더 강화되고 정교해진다는 것이야. 그리고 병원체 역시 이렇게 강해지는 식물의 방어 체계를 다시 뚫고 들어가 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둘 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방어 체계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키는 병원체는 절대 여러분 안 무너지지. 점점 더 강해지잖아. 코로나도 진화하잖아. 이렇게 식물과 병원체 서로 대한 방어와 공격을 하면서 진화해왔다. 이것을 식물과 병원체의 공진화라고 하는 거야. 둘 다 방어체도 진화, 얘도 진화. 그래서 식물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식물과 병원체의 공진화. 오케이. 여러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키워드니까 그렇죠. 깔끔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항상 과학 제시문을 볼 때 이 글을 선택한 소위 말해가지고 이걸 출제하신 손호특강을 출제하신 이분이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돼. 우리는 이 제목 안에서 유전자 상호작용 안에서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틀릴 게 없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 구조적 독해이고요. 구조적 독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국어문제에서 특히 약술논술에서는 틀릴 것이 없다. 내가 단언컨대 여러분 정말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 구조적으로 정리를 잘 시켜놔야지만 어떠한 약술논술 제시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누구처럼? 얘처럼 안 지잖아. 질 것 같으면은 또 발동하는 거고. 질 것 같아 발동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기는 쪽으로 가봅시다. 이기는 쪽으로. 저항성을 기릅시다. 이렇게 마칠게요. 고생하셨고, 문제들은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요.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